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불독 윤동현입니다. 나흘 뒤면 3.15 이거 61주년 기념일이 됩니다. 60년 전 우리나라에서 그랬듯이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혁명이 현재 미얀마에서 시작돼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불독 주제는 시공간을 넘어서 마주하게 되는 민주화 운동, 3.15 이거와 미얀마의 지금을 다뤄보겠습니다. 이철승 대표, 김장희 회장, 그리고 화상 연결로 최용두 의원 세 분 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현재 미얀마 상황을 전하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오시죠. 시위대를 향해 군경이 총부리를 겨누고 조준 사격하자 건물 안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이 겁에 질려 흐느껴 옵니다. 군부는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총칼을 이용한 강경 진압에 몰두했습니다. For the strongest possible ac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mediately end the military coup, to stop oppressing the innocent people. 미얀마 군부는 나라를 배신하고 대사의 권한과 책임을 남용했다며 어제부로 그를 파면했습니다. 군경의 무력 진압 장면이 실시간 중계되고 얼마 전 현지 한국 대사관 앞에서 무릎을 꿇은 한 여성의 간절한 호소는 국제적 관심을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요. 제발 도와주세요. 국제사회는 규탄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기는커녕 장갑차를 동원했고 맨몸뿐인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했습니다. 유엔이 행동에 나서려면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어제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군경이 쏜 총에 가슴을 맞아 쓰러진 23살 대학생 니니 아웅 뗏 나잉이 숨지기 전 SNS에 남긴 글입니다. 다 잘 될 거야. 이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시위에 참가했다. 지난 3일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진 19살 소녀 치알신. 미얀마 경찰은 치알신이 묻힌 지 하루 만에 치알신의 시신을 도굴해 갔습니다. 시위 참여에 앞서 시신 기증서약까지 했던 치알신이 민주화의 상징으로 부상하자 시신 탈취에 나선 겁니다. 미얀마 군부는 어제 민주화 시위를 집중 보도한 신문사 4곳과 방송사 1곳 등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금지시켰습니다. 버마의 민주소리 방송 등 해당 언론사들은 즉각 SNS를 이용해 버마 시민들의 민주주의 투쟁을 계속 보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이 지금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한편으로는 제가 대학 시절 다녔던 당시에 우리 서울의 봄, 또 서울의 봄을 탄압했던 군부 쿠데타, 그리고 계속된 그 구금과 고문, 그 시기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시민들, 서울의 시민들, 서울의 봄, 또 우리 그 마산과 경상남도 전체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인권 탄압을 항의하고 했던 그런 우리 젊은 시절 기억부터 해서 또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61주년 되는 3.15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특히 마산에서 일어나고 그 시기에 총격적인 그 경찰이 발포를 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다시 생생하게 그 역사의 현장을 다시 돌아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김장희 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먼저 군부 쿠데타에서 맞춰 민주주의를 외치는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현 사태에 깊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미얀마 국민의 저항운동은 점점 거세질 것이며 항쟁이 계속될수록 군부는 자신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로 무력 진압을 할 것이고 국민들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무력 앞에
저항할 수밖에 없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철승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서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얀마와 한국의 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통해서 역사적인 문제를 좀 살펴보면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유사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는 독립운동가의 불행한 역사라는 측면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것 같고요. 미얀마의 그 유명한 그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히고 있는 아웅산 장군 같은 경우가 결국은 테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 한국의 독립운동에 나섰던 독립운동가들도 독립을 전후해서 테러를 당하는 등등의 문제로 아주 불행한 독립운동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연하게 시리도 목양 여운형 선생이나 아웅산 장군의 그 암살 일자가 47년 7월 19일로 똑같은 날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유사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군부 쿠데타의 지배를 받았던 아픈 역사들을 우리도 두 번의 군부 쿠데타가 있었고 미얀마는 요번까지 치면 이제 세 번의 군부 쿠데타의 치하 속에서 암울한 삶을 살았던 이런 문제가 유사점이고 마지막으로 한국이나 미얀마나 군부 쿠데타에 의한 암혹한 시절의 역사가 긴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민들의 저항운동은 지금까지 지속된다는 측면에서는 한국과 유사한 점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미얀마의 역사에 있어서의 유사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가 국민에게 총불을 겨누고 또 이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15일 그리고 미얀마의 지금 60여 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네. 그 3.15 그는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행된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부정선거에 시민과 학생들이 저항한 유혈민주 시위로 정권의 몰락을 이뤄내죠. 지금 미얀마 국민들의 저항은 군부가 총선에 심각한 부정이 발생하였음에도 문민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치인, 언론인들을 구금함으로써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리고 군부에 저항하여 민권과 민주주의를 찾고자 하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죠. 60여 년 전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지금 미얀마 국민들도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문제인데 그렇다면 지금 연대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미얀마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대 활동에 대한 문제와 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제사회의 연대 활동의 모습, 이어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2월 1일 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 미얀마에서는 소위 말해서 CDM으로 언론에 알려진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시민 불복종 운동의 핵심적인 조직 세력들은 과거와는 달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전면에 서 있다는 점이 과거 민주화 운동과는 좀 다른 점인데요. 이 CDM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가장 크게 벌어졌던 1차 총파업 투쟁인 2월 22일 날 이것은 해외 언론에도 많이 소개됐지만 이때 처음으로 5명 이상의 첫 번째 희생자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어서 2차 총파업 투쟁이 2월 28일 날 있었는데 이때 14명의 최소 인원이 확인된 인원이 14명이 총상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소위 말해서 3월 3일 피해 날이라고 알려졌던 이날은 바로 이제 지난 한 주 정도 전 일인데 이때 최소 인원이 38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달여 동안 진행되면서도 역시 그렇게 많은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연대를 통한 군부에 저항하는 문제들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 미얀마 소식을 접하면서
미국이나 카나다나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세계 대부분이 미얀마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제재 문제까지도 거론하기 시작했고, 물론 유엔도 입장 표명을 바로 이어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의 구체적인 제재안에 대해서 지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주로 한국에는 미얀마 교민들이 약 한 2만 8천 명 정도가 살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특히 창원에서도 미얀마 교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얀마의 현실을 이른 시위를 통해서 알리고, 또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한국 시민사회에 강력히 연대를 호소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도 이러한 소식에 접하고 시민사회별로 규탄에 관련된 성명들이 연이어서 계속 발표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화운동 단체들로 중심이 돼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또 국회에서도 규탄 결의안이 발표됐던 것처럼 특히 창원시 의회도 어저께 의회 그 정식 공식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의회회의를 통해서 아마 이 3.15와 부마 항쟁의 민주화의 도시답게 만장일치로 미얀마 규탄 결의안이 어저께 통과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강력한 연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국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연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의원님. 지난 2월 26일 날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국회 본회의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면서 구금자를 석방하라는 그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을 통해서 이제 미얀마 군부를 이제 규탄하고 이런 쿠데타가 민주주의를 저버리고 시민의 인권과 또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국제적 규탄 열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구금된 정치인과 시민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군부가 기본적 인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 인권을 준수하고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촉구 결의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희 3.15 때와 비교하면은 지금 세계화의 진전,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시민들이 국회와 함께, 국회와 정부 차원을 뛰어넘어서 지금 마산의 우리 경남의 시민단체들도 이 힘을 보탤 만큼 전 세계 시민들이 이 민주주의와 기본 인권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3.15 운동 당시 3.15 어거 때와는 조금 더 진전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지금 뭐 유엔이라든가 아시안에 우리가 이런 또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미얀마 정부한테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고요. 저희들이 외교적 노력, 또 국가적 노력, 시민사회와 함께 또 우리 경남 창원의 많은 시민들과 함께 우리 정부와 국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제적 압력이 되어서 미얀마 군부가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무고한 그 살상 행위, 무력 진압을 중단하고 정치인들을 해금하는 그런 상황이 조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연대, 그리고 이 관심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은 안타깝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취해야 될 조치,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 미얀마의 시민 저항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면 CDM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분들이 각 나라의 미얀마의 그 상황을 군사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민사회에 미얀마의 소식을 알리는 역할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저희 단체를 중심으로 한 미얀마 교민회하고 함께 CDM으로부터 매일매일 미얀마 소식을 저희들이 받게 되고 동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받게 돼서 저희가 20개 국내에 있는 방송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 소식을 매일 저녁 5시마다 5시를 전후해서 그분들에게 언론에다가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해외 언론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알려졌다시피 지금 이렇게 혹독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얀마 그 시민들이 호소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R2P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유엔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규약이 있는데 이 R2P를 통해서 보호 조치를 자기네 나라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국민을 살육을 하고 있으니 유엔이 직접 나서라. 이런 요청이 해외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R2P를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엔의 안보리를 통과돼야 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안보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미 알려진 대로 러시아나 중국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R2P의 실제 요건에 맞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무정부적인 상태에 이르렀을 때 R2P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이쪽 전문가들의 판단인데 무정부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 등등이 있어서 안타깝게 실이 이런 그 살인 행위들은 계속되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강력하게 국제사회의 실제적인 도움과 제재 조치가 아니고 참여, 개입 이런 것들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영두 지역구의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실제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을까? 현장에서 보게 되면 저는 우리 정부가 할 역할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이르렀고 아시아에서 OECD에 가입된 국가로서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아시아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인권을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흔치 않다. 도덕적으로 역사적으로 인권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한국 말고 그렇게 아시아에 있는 나라 가운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OECD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ODA라고 하는 그 공적 개발 그 지원금의 분담금들이 만들어지는데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서도 ODA의 분담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DA의 자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 또 이 ODA의 자금을 각 저개발 국가에 지원할 때 일종의 인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한국 정부가 중심이 돼서 이것을 만들게 되면 이 인권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연동한 ODA 지원금을 미얀마에게도 적용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미얀마 같은 경우는 GDP가 1,000불 겨우 되는 굉장히 가난한 최빈국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따진다 그러면 군인이 세계 11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이 군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자체의 경제력을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 수 있는데 혹시 ODA 같은 자금들이 보통 보면 저개발 국가의 독재 권력들이 이 돈을 가지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같은 경우도 경제력에 비해서는 필요 이상의 군대력들을 지금 가지고 이 군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살육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니 ODA 기금을 지원할 때 인도적인 의료 부분이나 그 식량 부분은 모르지만 그 밖에 SOC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비용은 사실 좀 구멍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권 가이드라인을 한국 중심으로 만들어서 ODA 자금을 적용할 때 연동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규제하는데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고 이것은 국제사회가 한 번도 만들지 않은 건데 한국이 중심이 돼서 인권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적용하는 것도 한번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미얀마 군부로 꾸려진 지금 미얀마의 시스템 봤을 때는 이 균형을 깨기가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최영도 의원께서는 좀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 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다 평소에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오늘 우리 대표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권에서는 사실은 세계적인 표상이 될 만한 나라입니다. 그 민주화를 이루었고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지금 10대 경제대국 산업화에도 성공했고 또 민주주의로도 성공했습니다. 그런 모범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가 될 것이고요. 저희들 ODA 자금도 정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한 아시안 관계가 지금 우리가 아시안 플러스 3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얀마가 포함된 아시안 국가 10개국에다가 한중일 3개국이 보태서 이제 아시안 플러스 3인데 그만큼 아시안에서 중국, 일본과 같이 경제적 위상이라든가 또는 정치적 위상, 소프트 파워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미얀마 시민들이 우리 한국 시민들, 대한민국 시민들, 또 우리 경남 창원 마산의 시민들의 기대하는 바가 아주 클 겁니다. 여기 또 당장 창원 경남에 수많은 또 미얀마와 우리 교민들도 가 있기도 하지만 또 미얀마 주민들 또 아시안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남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고 이런 분들 같이 협력해서 그걸 돕고 심정적 공감을 나누고 특히 이제 이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R2P라고 지금은 국제사회가 세계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뉴욕에서 파리에서 또 서울에서 창원에서 우리 마산 하포에서 댓글리에서 우리가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우리는 미얀마 시민을 응원합니다라는 이 하나하나의 사진이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또 우리 카카오톡으로 전 세계로 날아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정부하고 또 국회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유엔과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아시안과 또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ODA 자금이 구체적으로 이 아시안에서 미얀마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국회에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 미얀마 분들이 많이 계시죠? 경남에도 계시고요.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약 한 2만 8천 명 정도 되고요. 예. 경남에 2,700명 정도가 있으니까 결코 이제 작지 않은 숫자인데 그러네요.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이주 노동자로 한국에 왔다가 미얀마로 돌아가신 분들이 최소한 이주 노동자로 오게 되면 3년 내지 4년 정도가 평균적으로 체류합니다. 예. 이 체류한 사람들 중에 미얀마로 돌아가신 분들, 귀국하신 분들이 약 한 10만 명 정도 지금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한국과 미얀마는 굉장히 그 교류나 문화적인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뗄래야 뗄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밑바닥에서는 굉장히 가깝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웃의 이야기로 봐야 된다. 그렇죠. 지금 이 사태에 대한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이에 대해서도 김정희 회장님도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뭐 국제사회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예. 지금 미얀마 사태를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요즘 국제사회에서 뭐 서로 이주민들도 많고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 국민들과 같이 미얀마 이주민들과 힘을 합해서 지금 현재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영두 의원께서도 이제 3.15 이거 얘기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우리 이웃의 이야기로 봐야 된다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저희 그 경남 창원은 특히 아시안 국가, 미얀마를 포함한 아시안 국가랑 또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아시안 인구들, 아시안국에서 인구들이 우리 경남 창원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가장 뜻깊은 일 중에 하나가 만프라고 창원에서 열리고 있는 그 아시안을 비롯한 우리 아시아의 각국에서는 다문화 축제 예산을 제가 다시 살린 것을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만프 축제에는 각국의 대사들도 참여하시고 각국 정부 지도자들도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연하게도 이 창원이 또 경남이 아시안 국가의 어떤 교류에 굉장히 큰 전초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도지사하고 청와대에도 한 아시안 교류의 교두보를 우리 창원에서
경남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때 그 자금으로 ODA 자금을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제안을 한 적도 있는데, 그를 위해서도 이런 그 아시안 국가에서 발생하는 이런 인권의 문제, 보편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남과 창원의 시민들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로서 힘을 보태주고 한다면 이것이 또한 우리의 굉장히 귀중한 국가적 자산이자 인권 외교라든가 소프트 파워의 큰 자산이자 우리 경남과 창원의 큰 매력으로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프 같이 우리 아시안의 문화를 우리 창원 경남에서 널리 알리나가고 또 그 문화 활동 같은 것을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문화 가치에 대한 그 인식을 높여나가는 활동, 또 직접적으로 ODA 자금 같은 걸 통해서 한 아시안 교류에서 창원과 경남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하면서 특별히 이 기회에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창원과 경남의 시민들이, 도민들이 그 아시안, 특히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 미얀마 시민들의 자유, 미얀마 시민들의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를 위해서 3.15 정신으로 한번 힘을 모아서 어떤 그런 공동체의 그 가치를 발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정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제 3.15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세 분의 말씀을 듣는 이 상황도 생각해 보면은 1960년 3월 15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지금의 미얀마 시민들의 이제 저항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 걸어왔던 길이었고 3.15 이거는 출발점이었잖아요. 3.15 이거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회장님? 1960년 당시에 그 이승만 자주당 독재 정권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하자 마산의 이제 민주당원들과 그리고 마산 시민 학생들이 이에 격렬하게 이제 항거했던 시위가 이제 3.15 의거인데요. 3.15 의거를 보면 1차 이제 의거에서 마산고등학교 이제 김용실 학생을 비롯한 시민과 학생들이 이제 9명이 그날 희생이 됐죠. 그리고 4월 11일 날 이제 1차 시위 때 행방불명이 되었던 김주일 학생이 27일 만에 머리에 이제 체류탄이 박힌 채 마산 중앙보도에 떠올음으로써 시민들과 학생들이 크게 더 격분해가지고 2차 이제 의거가 일어났는데 1차 의거에서 이제 9명, 2차 의거에서 3명, 총 12명이 사망을 하고 250여 명이 경찰이 쏜 총에 부상을 당하거나 체포 구금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거로 인해서 그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하야를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이제 미얀마 사태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 문민 정부를 이제 사실은 압박하는 그런 사태인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르긴 해도 국민들이 민권과 민주주의를 찾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는 3.15 의거와 유사한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3.15와 그리고 현재 미얀마를 봤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대표님은? 예, 그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의 숭고한 역사적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3.15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면서요. 그때 당시에 선배들의 그런 피 흘린 역사, 그 희생의 대가가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3.15의 우리 숭고한 역사의 선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최영도 의원도 3.15 이거 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의원님인데 현재 이 미얀마 사태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돌아보세요, 3.15 이거? 네, 3.15가 참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사실은 우리 3.15 의거에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1950년에 6.25 전쟁을 겪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가 바로 창원 마산 이쪽 낙동강 이남에서 무악산을 둘러싼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의 참화를 딛고 다시 민주주의를 위대한 그
3.15 의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첫 유혈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서울로부터 천리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마산 시민들, 지금은 이제 창원시가 됐습니다만 또 경남에 사실은 모든 도민들, 시민들이 다 힘을 합쳤다고 봐야겠죠. 당시에 마산에 살았지만 그 옆에 이웃에 있는 여러 군에서 오신 분들도 참여를 했던 것이고, 지금 결국에는 그 미얀마 시민들의 그 한거, 특히 이제 태권 소녀라는 이런 작은 그 참 이름 없던 한 소녀의 한거, 이런 것들이 이웃 시민들 또 동료들의 많은 사람들의 같은 이 공분을 일으키고 그 이제 더 큰 시위로 발전하고, 여기에 국제사회, 대한민국, 우리 창원, 마산, 경남 시민들까지 이걸 지켜보게 되고, 대한민국 국회는 이제 미얀마 군부에 대해서 결의안을 내게 되는 이런 상황 전개가 그것이 크고 작고 또 그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편적인 가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의가 어떻게 실현돼 가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역사의 그 하나의 그 반복되는 현상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의 효시라 불리고 있는 3.15 이건데, 현 미얀마 사태를 돌아봤을 때도 정말 그 온도 자체가 달라지는 이거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을 놓고 봤을 때는 4.19 혁명,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가소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장희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로 이제 61주년을 맞이하는 그 3.15 건데요. 예. 대한민국 최초의 이제 유혈 민주화 운동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4.19 혁명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50년 만에 이제 국가 기념일이 되었습니다만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과거 이제 아무랬던 시절 탓에 당사자들이 이제 숨어 지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정부가 그 시위자들을 용공으로 몰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회 이제 그 전반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수면 아래로 깔아앉아 가지고 숨겼어요. 데모에 시위에 이제 참가한 것을 이제 얘기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의 시절이 이제 한 33년 정도 지내갔는데, 1993년도 이제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3.15 의거를 이제 부각을 시켜가지고 3.15 의거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그 가치가 제대로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때 당시의 어떤 내용이 아까 그 최영두 의원 말씀도 하나 저 천리 밖에 있는 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해서 서울 중심으로 4.19를 이제 혁명으로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3.15는 거기에 일부분의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4.19 혁명의 일부분으로 이제 되다가 보니까 그 의거의 역사성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그 시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근데 프랑스 혁명도 프랑스 혁명 기념일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던 했던 그 시작. 말하자면 1960년 봄,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봄의 그 시초가 3.15였는데, 우리는 이제 서울 중심주의라 보니까 4.19로 이제 거의 정점 때 그걸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점을 강조했고, 또 뭐 우리가 어느 백과사전을 찾아보더라도 4.19 혁명이라는 단락을 찾아보면은 사실은 3.15 의거에 대한 것이 절반입니다. 그리고 4.19는 이제 그 나머지 절반이고, 네이버 백과사전이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3.15 의거에 대해서는 이거 4.19 혁명의 일부로서만 돼 있고, 이 천리 밖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진상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나 또 헌신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지를 못했다. 이런 법들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길이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비단 서울뿐 아니라 마산, 창원, 경남을 비롯한 전국 방방곳곳에 수많은 시민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득해서 지금 이제 문턱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민주화를 봤을 때도 꽃만 보고 아직 씨앗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셈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회장님, 유공자 발굴이나 명예회복, 보상 현재 어떤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된 현황은 사망자 12명, 그리고 부상 유공자가 이제 26명, 그리고 건국 포장을 받은 분들이 73명이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 유공자로 되어 있고요. 예. 그 당시에 그 병원 치료 기록으로 적십사사에 공식 기록이 있는 참여자가 176명이 있습니다. 개별 기록을 제출한 참여자가 68명. 그래가지고 이제 형사 사건 기록부에 기록이 있는 시에 연행되어서 구속이나 구금,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142명이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몇 년 전에 이제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이제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지금 포상을 이제 받게끔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서 61명, 한 명이 이제 명예회복을 또 했고, 아직도 그 이제 42명 명단 중에서 이제 그 81명이 명예회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숫자를 감안해 볼 때 아직도 이제 많은 시자들이 제대로 명예회복을 못하고 있는 지경이고, 이제 3.15에 이제 유공자를 심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서울에서 이제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4.19에 관계되는 분들이 3.15를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4.19 위주의 심사, 3.15에 직접 관련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언론 보도라든가 여기에 이제 표적이 돼서 또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조차도 지금 유공자로 인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럼 최영대 의원, 이런 실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3.15 이거 특별법이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꾸려져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3.15 의거 특별법은 크게 보자면은 우선에 3.15 의거의 역사적 지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15 의거가 국가기념일도 있고 국립묘지도 있는데, 이 3.15 의거가 하나의 역사적인 중요한 그 사건으로서, 또 국가적으로 기록되고 국가적으로 기념되어야 될 사업으로서, 또는 여기에 분명한 참여자들 역사적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난 10수년 동안 3.15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3.15 특별법은 참여자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지위, 3.15 의거라는 것이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 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이다 라고 역사적인 어떤 분명한 정의를 하고요. 또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공로와 또 희생을 분명히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그 인정을, 명예회복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누가 할 것인가, 조사 주체에 대한 이제 것이 있고요. 또 이런 조사가 있을 때 국가기관이 이 조사에 협력해야 된다는 것. 이게 특히 중요한 점은, 그동안 이제 뭐 진상, 이게 보훈처 이런 것들이 서울에 있어서 무슨 인정을 받으려면 이게 서울에서 다 이게 심의가 열리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그리고 창원 시민이 참여하는 그 방식으로 조사와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당시에 3.15 의거 당시에 그 이 문제로 구금되었거나 또는 처벌된 것이 사실은 민주화와 운동의 일환이었는데, 그것이 단순한 형법상의 기록으로 남아있던 경우가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특별 재심을 통해서 그것이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점, 그것이 형법상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제 가려주는 특별 재심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상 결과, 진상조사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기념사업과 또 재정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까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법이라는 걸 통해서 3.15 운동이 하나의 역사적인 이제 그 우리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서 분명한 역사적 지위를 찾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특별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당초는 3월 9일 날 법안 심사 소위를 통해서 전망컨대는 정부와 여야 간의 협의를 거쳐서 법안이 이제 상정될 계획이었는데, 여야 간의 정부 조직법을 둘러싼 다른 현안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뭐
지금 산자부에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좀 민감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당이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참여하기 어렵게 되고 해서 일단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된 이 사안은 며칠 더 미뤄두자고 해서 지금 법안 심사 소위를 다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3.15 의거 기념일 61주년이 되는 해에 우리 선열들과 유족들 또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좀 마음이 탑니다. 그러나 시간 문제이고 조만간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국회에서는 마지막 상정 절차를 넘어설 것으로 봅니다. 3.15 의거 특별법에 관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현재 추진 상황까지 들어봤는데 회장님 그러면 기대감이 좀 생기십니까? 이번 특별법? 우선 이제 60년 만에 4.19 혁명에서 이제 따로 3.15로 이제 단독으로 법의 어떤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3.15 의거 유공자가 4.19 혁명 유공자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명예가 3.15 의거를 했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의거에 참여하신 분들이 연세들이 거의 80 이렇게 돼 갑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살아 계실 때 그 명예를 회복해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명예 회복과 동시에 법률에 근거한 이제 기념 재단을 이제 사실은 만들어서 개성 사업이라든가 기념 사업이라든가 조사 연구 사업, 사료 발굴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기념 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미얀마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역사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두 나라인데, 자 그렇다면 이 미얀마 국민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도 또 국민들에게도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지금 미얀마 CDM에서 활동하면서 시위의 맨 앞열에 그 시위를 일종의 주도하고 있는 세대를 가리켜서 보통 젠 세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젠 세대라고. 97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인데 10대, 20대 이 젊은 나이에 있는 분들이 맨 앞장에 서가지고 민주화 운동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 과거와는 상당히 이제 다른 건데, 예. 실제 시위에서 보면 맨 앞장에 서가지고 이 젠 세대가 시위를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K-팝과 유사한 아주 자유로운 음악을 통해 가지고 항거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이 시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참혹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모습들이 마치 우리의 모습들과 흡사한데, 저희가 지금 CDA와 관련돼서 한국에 있는 그 미얀마 분들이 SNS에 같이 소통하는 방에는 미얀마 사람들이 27만 명이 여기에 소통을 하고 있는 이런 그 SNS 방이 있는데, 여기에 올라온 소식들 중에 제가 현지를 통해서 얘기 들어봤더니 한국의 시위를 좀 착안해서 미얀마에서도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안들이 거기에 올라오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미얀마도 불교 국가다 보니까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촛불을 가지고 추모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있었지만, 이것이 집회 때, 야간 집회 때, 최근에 야간 집회 때 보면 촛불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켜져 있는 건데, 이게 한국의 촛불 집회를 본떠서 착안해가지고 이런 촛불 시위로 이어질 정도로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지난번 창원 집회에서 미얀마 연대의 조마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연설하는 내용 중에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3.15 부마 민주항쟁을 이분이 한국말로다가 쫙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도시 창원에 와서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무한하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아는 것들로 봐서 미얀마의 현재 시위를 주류하고 있는 그룹이나 미얀마 시민들이 아시아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착안해서 대한민국처럼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꿈꾸자고 하는 이런 마음들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 3.15 이거부터 해서도 최근에 대한민국의 촛불까지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1차 모금 관련 기사를 또 접했습니다. 지금 1차 모금은 그럼 얼마나 모였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그 현지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선 첫째는 여론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그 군부의 참혹한 문제에 대해서 규탄하는 이런 여론을 국제사회의 힘을 모으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시위를 주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지원하자. 그래서 1차 모금 운동은 14일 동안 우리가 전개했는데요. 이미 2월 28일 날 1차 모금 운동 마쳤고요. 예. 그때 외국인 이주민들 공동체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이주민 연대 회의라고 해서 경상남도 내에 14개 나라 교민회가 모여 있는데, 아까 최 의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만푸 축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주민들이 14개 나라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이 문화 행사도 같이 끌고 나고, 이런 걸 통해서 연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여기서 발빠르게 우리 이주민들도 미얀마를 돕자. 과거에 자기네 나라의 지진 피해일 때 그 나라도 우리를 도왔는데 한국에서 이분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하자 해서 13일간 모금을 펼쳤고, 한국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약 한 1,4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형성이 돼서 이것을 그쪽에 이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얀마 군부로 그 돈이 흘러가지 않을까? 계좌 송금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국제사회가 뭔가 제재를 가하면서 역시나 송금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자금을 전달하거나 자금이 CDM에 들어가게 되면 전달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도 그 나라 실제 군부에 의해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예 송금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하는 방식으로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전달망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2차 모금 준비도 되고 있다는 말씀 들었거든요.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시청자분들께도 좀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모금은 그 이주민 단체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회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모금 운동을 했고요. 이 모금은 1차는 28일 날 마쳤고, 이어서 우리 지역에는 민주화 운동, 3.15부터 시작해서 민주화 운동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과거의 우리의 경험과 아픔을 미얀마와 연대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을 하셨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말까지는 2차 모금 운동은 이 지역에 있는 민주화 운동 단체 중심으로 해서 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3.15 이거 그리고 현재 미얀마를 돌아다보면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공통 분모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김장희 회장님,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그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국민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니까 미얀마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말고 희망의 빛을 향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3.15 특별법도 그 조속히 시행이 되어서 유공자 발굴과 함께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영도 의원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경남에서 특히 우리 경남의 시민들, 시청자들과 함께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함께 다룰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 그 경남 또 창원 마산이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에 대한 큰 헌신과 공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민의식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늘 저희를 소개할 때마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의 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요람에 답게 우리가 우리 이웃 국가, 특히 이제 우리 아시안에 우리 교민도 많이 나가 있지만 또 미얀마에도 나가 있고, 또 미얀마를 비롯한 아시안의 수많은 이웃들이 우리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와 발전 함께 신경 쓸 수 있는 이런 토론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우리 지금 3.15 특별법까지 해서 다시 한번
우리 3.15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일으키고 또 아시안의 새로운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철승 대표님도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미얀마든 한국이든 현대사가 전해주고 있는 역사적인 교훈은 모든 독재는 필히 망한다. 반면에 모든 민주주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도 진통은 있지만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어렵지만 지금의 이 과정들을 미얀마 시민 여러분들이 극복해 나가시기를 응원하면서 열심히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이상의 큰 희생 없이 미얀마도 민주주의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 놓인 미얀마입니다. 이 완전한 미얀마의 봄을 쫓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미얀마도 민주화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61주년 3.15 위구르 앞두고 우리의 연대, 지지도 계속해서 필요하겠습니다. 스타트토크 불독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